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노력,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노력이 방법이 되고 노력이 희망이 되어 그 노력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향합니다. 공부의 습관을 만드는 성적 향상 프로젝트 용인 종로학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종로학원 김갑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시파이터의 논술 전형 준비 2탄 인문계 논술 문제 분석을 통해 수능 공부와의 연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과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논술로 도전해볼까 하는 블루오션인 듯 착각하는 수능 공부 회피형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논술 대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주요 대학들의 논술 논제와 사회탐구 영역 연계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2023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1번 문제를 가지고 국어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성균관대 모의논술 문제 2번을 통해서 국어와 사탐 영역의 연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수능 교과 학습을 통한 배경지식 기르기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인문학적 학습 능력과 사고력을 기른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 및 재수에 관한 문의사항은 용인종로학원 입시연구실 혹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주요 대학들의 논술 논제와 사탐 영역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목명은 2025 개정 교육과정을 따랐습니다. 2022학년도 기출 논제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단 실제 출제에서는 과목 활용이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연세대 논제들을 살펴보면 통합사회 지문을 활용하기도 했고 세계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과목의 교과서 내용을 간접 활용했습니다. 즉 연계성은 있으나 교과서 밖 자료 위주로 출제했습니다. 서강대 기출 논제들을 살펴보면 통합사회 3회, 사회문화 1회, 생활과 윤리 2회, 윤리와 사상 1회, 경제 1회에 걸쳐 사탐 영역과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한양대는 사탐 영역 부분과 연계성은 있으나 교과서 밖 자료를 활용한 출제가 빈번했습니다. 역사 과목과 관련해서는 국어 교과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학작품이나 수필 혹은 소설 등이 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대 인문은 최근 2회 동안 통합사회 3회, 사회문화 1회, 생활과 윤리 1회, 윤리와 사상 4회 연계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중앙대 경영은 생활과 윤리 1회, 윤리와 사상 1회 정도 사탐 영역과 연계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경희대 인문 및 체육계열은 국어교과 위주로 출제됐습니다. 사탐 영역과 관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밖 자료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경희대 사회계열은 통합사회 3회, 윤리와 사상 1회에 출제되었고 역사 교과 관련해서 교과서 밖 자료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은 생활과 윤리 2회, 윤리와 사상이 3회, 경제가 1회, 한국사가 1회 등으로 탐구 교과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3 성균관대학교의 모의논술 문제 1번을 가지고 국어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 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핵심 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논술 문제의 전체 주제인 인간 행동의 이성적 또는 감정적 기초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 경제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입니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균관대 모의논술 문제 1번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글, 그리고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부분을 발췌해서 출제했습니다. 문제의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하고 변형하거나 통합해서 구성했다는 뜻입니다. 각 제시문의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 1은 철학사상과 사회과학의 만남, 두 번째 제시문은 사회생물학과 윤리, 세 번째 제시문은 인공지능법과 공존윤리, 네 번째 제시문은 도덕철학에서 수정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제시문 1을 보시겠습니다. 지문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하나의 길이는 국어 비문학, 즉 독서 지문의 길이와 유사한 길이입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 단순 오답 체크가 아니라 독서 지문 혹은 비문학 지문이라고 일컫는 글들을 단락별로 요약해보고 글의 구조나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논술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성균관대 모의논술 문제 2번을 통해 국어와 사탐 영역의 연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의 자료 1과 자료 2 역시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자료를 제시하여 자료 해석을 통해 지지 또는 비판의 입장을 찾아내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읽고 풀기 위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도 흔하게 화법과 작문 혹은 사회문학 킬러 문항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신형이 되었든 수능형이 되었든 그것의 최소 2등급 혹은 1등급을 넘어가는 순간 그로 인해 생긴 학습 능력은 논술 대비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법과 작문 공부를 할 때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최소화시키고 사회문학 킬러 문항인 자료 해석 과정에서 부족한 배경 지식을 실수 노트로 보완하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서울권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화여대, 인하대, 그리고 최근 2년 평균 탐구 반영 횟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수치는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수능 교과 학습을 통한 배경 지식 기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어교과 화법과 작문 과목은 성취 기준이 논술고사의 평가 요소와 직결됩니다. 문학 독서 과목의 교과서는 많은 대학이 논술 문항의 제시문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지문들은 논술고사의 제시문에 활용되는 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평소 국어교과 학습 과정에서 수능 국어 영역 준비가 논술고사 대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둘째는 사회교과 과목들은 인문, 사회계열 논술고사의 내용 요소로 활용됩니다. 사회교과는 논술고사의 제시문으로 직접 활용하거나 교과서에서 발췌한 제시문이 아니더라도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른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경제 과목도 상당한 비중으로 활용됩니다.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도 출제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과목입니다. 셋째는 인문논술 제시자료에는 글로 된 제시문뿐만 아니라 도표나 그래프를 통합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과 학습 과정에서 도표나 그래프에 내포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훈련이 논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논술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인문논술에서 평가하는 핵심적인 사고력은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이해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등입니다. 통합논술의 제시문이나 제시자료는 다양한 과목을 통섭적, 학제적으로 구성합니다. 통섭이라는 말은 과목의 영역을 넘어 다른 이질적인 과목이 섞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소 국어, 사회교과의 학습활동에서 다루는 주제를 독서로 연결하고 지식을 심화 확장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자료들을 공통관점에서 묶어서 분석하고
제시문의 핵심 논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중심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고를 다각적으로 제시하는 능력, 준거를 설정하거나 추출해서 특정 주제를 따져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러한 활동을 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세특이나 창의적 체험학습 내용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정시 화이터들의 논술 대비 전략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인문학적 학습력, 즉 사고력을 기른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이드북과 함께 대학별 모의 논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매년 발표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논제의 출제 의도부터 예시 답안까지 모든 정보를 실어놓은 자료입니다. 대학이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기출문항을 숙지하고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의 기출문제로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 논술은 각 대학의 논술고사에 대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대학이 실시하는 모의 논술고사에 참여해서 평가하는 교수들의 첨삭과 총평, 점수 등을 객관적인 평가 정보를 얻고 자신의 논술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의 논술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됩니다. 대학별로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기도 하고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형태로 진행할 경우 대부분 인문계는 모의 논술을 인터넷 페이지에 그대로 작성하기도 하고 자연계는 풀이 과정을 적어서 스캔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일부 대학은 선착순 인원에 대해 첨삭 결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의 논술 종료 후 출제 교수의 모의 논술 해설 강의를 공개하거나 풀이 과정과 세부적 접근법 등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등의 논술 가이드북이나 논술 안내서, 많은 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린 논술 안내, 강의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논술고사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 및 재수에 관한 문의사항은 용종로 입시연구실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종로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하여 밤 12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전에는 주로 학원의 정규 수업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본인의 선택 수업, 수준별 수업, 인강 수업, 개인별 상담, 학과 질문, 그리고 독서실에서의 자습 등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정규 질문, 인강 수강, 학과 상담, 일거수일투족 확인, 자습 등의 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기상시간은 평일보다 1시간 늦은 7시 30분이며 주말 오후에는 각각 1시간 반 정도의 자유시간이 있어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